이럴 거면 왜 낳으셨어요?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을 왜?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니가 아버지 유언장 조작한 거 다 알아요.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재산 독차지하려고 이러시는 거죠? 이 망나니 자식이 이제 와서 무슨 효도 타령이에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제 끝이에요. 반드시 제가 밝혀내고 말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된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어머니,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며느리가 들어서자마자 건넨 첫마디였어요. 저는 그때 이미 느꼈어야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엔 오직 재산에 대한 욕심뿐이었다는 걸. 지금이 그런 걸 물어볼 때니? 아들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아버지 병원비는 우리 보고 내라 하신 거예요? 재산은 다 어머니 앞으로 해놓고.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때 저는 며느리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며느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며느리가 차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사를 읊듯이. 장례식장 구석에서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 상황이 며느리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머님도 지금은 힘드실 테니. 며느리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지만 오히려 더 부추기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아버지 임종 때도 안 오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문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만해라. 나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아들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어요. 왜요? 여기서 다 털어놓고 가야죠. 어머니가 아버지 유언장 조작한 것도 다들 아셔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스친 만족스러운 미소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형님,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친척이 나서서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나중에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아들 편을 들었고 또 누군가는 저를 동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걸.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애들이 아직 정신이 없나 봐요. 친척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보았거든요. 며느리가 아들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던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아들의 돌발 행동까지. 모든 게 계획된 각본이었다는 걸.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공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은? 남편은 회사에 갔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방에서 서류 봉투가 보였어요.
어제 장례식장 소동이 떠올랐지만 저는 차분히 며느리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렴. 어제 남편이 그렇게 행동한 건 사실 제가 시켰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아시죠? 어머님이 아버님 유산을 독차지하시려는 거 다 알아요. 뭐라고? 아버님 병원비도 우리가 냈잖아요. 그런데 재산은 어머님 혼자. 저는 말을 끊고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다 냈다. 네가 거짓말로 아들을 부추긴 거지.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남편은 이미 저를 믿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을 세뇌시켰구나. 세뇌라뇨? 전 그저 진실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걸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 통장 내역이에요. 왜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하셨는지. 그건 병원비잖니. 그럼 영수증을 보여주세요. 어디 한번 법적으로 해결해 볼까요? 저는 며느리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아들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는 거였어요. 어머님, 우리 좋게 해결해요. 재산 절반만 주시면. 나가라.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선 책임 못 져요. 며느리는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들이 어머님을 얼마나 미워하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창밖은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나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와이프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얘야, 네가 속고 있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 이제 와이프 말만 믿을 거예요. 통화가 끊기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깊어가는 밤처럼 조용했어요. 면회 시간이 지났다는 간호사의 만류에도 저는 남편의 병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저예요.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지만 제가 들어가자 힘겹게 눈을 떴어요. 변호사님, 오셨나요? 네,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병실에 변호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제 시작하시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켰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녹음이 시작됐어요. 나 김영수는 맑은 정신으로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말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아내 김영희에게 남깁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들어봐요. 우리 아들은 이미 선택을 했어요.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봤어요.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문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이 녹음기 잘 보관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다 준비해뒀으니.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작성을 마무리했어요. 이제 됐습니다. 증인 서명만 하시면.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병실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미안해요. 이런 짐을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말을 끝맺지 못한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가 편히 쉬길 바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어요. 여보, 약속할게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 꼭 지킬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 긴 싸움을 시작해야 했어요. 변호사가 건넨 봉투에는 유언장과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다 확보해 두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왜 그토록 서둘러 이 모든 걸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영수 씨는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거죠.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그들은 법률 상담을 받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뵐 줄은 몰랐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마음에 걸렸어요. 나도 할 일이 있어서 왔단다. 어머님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나 봐요? 아들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유언장이 허술하면 얼마든지 무효할 수 있대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유언장 무효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얘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아들의 귓가에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어머니, 저희도 더는 물러설 수 없어요. 변호사님이 아버지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그게 무슨 말이니? 병원 기록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진통제 투여량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이미 병원 기록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머님도 좋은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 여사님, 며느님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고인께서 이미 예상하고 계셨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의식이 또렷했다는 담당의 소견서였습니다. 이건 며느님도 모르는 자료예요. 고인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죠.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얼마나 깊이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며느님의 부동산 중개소 관련 자료인데 변호사가 보여준 서류에는 며느리의 부동산 중개 내역이 있었어요. 수상한 거래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인께서 평소 며느님을 의심하시고 조사해 두신 거예요. 탈세 정황도 보이네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왜? 집에 가보니까 안 계시길래. 혹시 변호사 만나러 가셨나요?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경계심이었어요.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고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며느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부터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님, 이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며느리의 문자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창밖에 수상한 차량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아까부터 저 차가 계속 있더라고요. 경비원의 말에 창밖을 보니 아들 부부의 차량이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와서 서 있어요. 신고할까요?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집 앞 슈퍼에 들렀다가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산책 나오셨어요?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냥 동네 구경 중이에요. 어머님 일상이 궁금해서요. 며느리의 말투에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번 들렸어요. 왜 사진을 찍는 거야? 증거 수집이요.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 일상적인 모습도 필요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식사나 하고 가세요. 됐다. 아니면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갈까요? 서재에 있는 서류들도 좀 보고 싶은데. 저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누가 들어왔었나? 서재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서류함이 조금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혹시 오늘 누가 들어온 거 보셨나요? 아드님이 왔다 가셨어요. 어머님 약 드린다고.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CCTV 설치해야겠어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제가 믿을 만한 업체를 소개해 드리죠. 그날 저녁 CCTV 설치 기사가 왔습니다. 현관과 서재, 거실에 카메라를 달았어요. 어머님,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세요. 설치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서재에서 뭘 찾는 거야? 화면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서류함 위쪽도 봐봐. CCTV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20분 정도 서재를 뒤지다가 빈손으로 나갔어요. 변호사님, 영상 확보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저희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재에 CCTV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훔치러 못 들어오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증거가 될 테니까요. CCTV 설치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중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 알림이 왔어요.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장 보러 나왔어. 무슨 일이니?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어머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된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서 아들이 서성이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얘기는 내가 들어가면 하자.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올게요. 아들이 현관문 앞에서 떠나가려는 순간 며느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 계시네요? 그래도 들어가 볼까? CCTV 속 아들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즉시 집으로 향했어요. 서재 쪽을 봐봐. 아버님 도장이. 여보, 그래도 이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도 실시간으로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서재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어요. 빨리 해. 어머니 오시기 전에. 우리 집 현관에 도착했을 때 아들 부부는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뭘 찾는 거니? 어머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며느리는 태어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오셨네요. 아버님 도장 찾고 있었어요. 도장은 왜? 상속 포기각서에 필요해서요. 어차피 위조된 유언장인데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너희들 지금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이요? 우리 아버님 물건인데요? 순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의 귀에 뭐라고 속삭이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하신 일이 있잖아요. 뭐라고? 병원에서 아버지가 의식이 혼미하실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꼬셨잖아요. 아들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며느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님 마지막 진료 기록이에요. 의식이 또렷하지 않으셨다고. 나가. 어머님,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갔어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경찰과 함께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서재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둔 상태였어요. 변호사님, 오늘 또 들어왔어요. 영상 잘 나왔나요? 네, 다 찍혔어요.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무단 침입의 절도미수까지. 아침 일찍 복지관에 갔다가 동네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어요. 영희 씨, 요즘 며느리가 동네 주민센터에도 찾아왔다면서요? 무슨 소리예요? 치매 진단 받으라고 상담하러 왔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가 복지사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얘기했대요. 시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고 하고 아들을 못 알아볼 때도 있다고. 저는 즉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을 만나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르신, 며느님이 어제 오셨어요. 어르신 행동이 많이 위험하시다고. 선생님, 제가 치매라는 거예요? 통장에서 큰 금액을 무작위로 인출하신다고. 어르신 본인은 기억 못 하신다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병원 원장님이었어요. 김영희 씨, 며느님이 어머님 치매 검사 예약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언제?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혀 있는데 본인도 모르시나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네요. 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산권도 제한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건강검진부터 받으세요. 종합병원에서 정식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두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영희 씨,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돈을 막 쓰시고 집을 나가실까봐 걱정이라고. 그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이상한 행동하시면 연락하라고.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 저를 감시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이게 며느님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너도 이제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와이프가 걱정돼서. 이웃들 사이에 치매 소문이 퍼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영희님 되시나요? 저는 시립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입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예약이 되어 있으시던데 좀 더 일찍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언제 정신과 예약을 했다는 건지. 죄송하지만 제가 예약한 적이 없는데요. 아, 며느님께서 예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보호자 동의서도 이미 받았고.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며느리가 제 몰래 정신과 예약을 했더라고요. 입원 동의서도 준비했다고요? 이건 큰일이네요. 강제 입원을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변호사의 말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며느님한테 전화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통화해 봤는데 며느님이 모든 걸 부인하시네요. 하지만 병원에서 입원 동의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일단 종합병원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며느님이 만든 가짜 진단서와 맞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구청 복지과였습니다. 어르신, 치매 노인 보호 신청이 들어와서 연락드렸는데요. 누가 신청했다는 거죠? 며느님께서요. 어르신이 최근에 인지장애 증상이 심해지셔서. 저는 더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동네 병원으로 향했어요. 원장님, 제가 치매인가요? 어르신 정정하시고 멀쩡하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진단서 하나만 써주세요. 제가 멀쩡하다는. 원장님은 꼼꼼히 검사를 하신 후 진단서를 써주셨습니다. 그걸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식의 강제 입원 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안 가셨어요? 너도 알고 있었니? 와이프가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고. 걱정은 무슨? 날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거잖아. 며느리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낯선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김영희 어르신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며느님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걱정되는 듯 했어요.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다 사장님이 거래하신 내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중개한 거래 중 상당수가 허위였어요.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었어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거든요. 사장님이 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대화 중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와이프가 급히 할 말 있대요. 나중에 통화하자. 전 직원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도 모르시겠지만 사장님이 지금 은행 대출을 몇 군데나
우리 아들 명의로? 네, 정보 위조 서류로. 아드님 도장 찍은 계약서도 있어요.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었어요. 변호사님, 며느리가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피해자들 연락처도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그때 카페 밖에서 며느리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전 직원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르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누구랑 만나셨어요? 그냥 아는 분이야. 혹시 제 회사 직원이었던 분인가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네가 한 일 다 불어? 어머님, 협박하시는 거예요? 사기친 돈 다 어디에 썼니? 며느리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속초에서 찍힌 며느리의 사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죠? 며느님의 거래처 대표라고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호텔 예약 기록이 있네요. 저는 사진 속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부동산 중개소에 자주 들락거리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관계가 있었다고 하나요? 작년부터입니다. 호텔 CCTV에도 둘이 같이 찍혔어요. 순간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변호사님, 아들한테는 어떻게?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카드 내역이랑 통화 기록도 확보했어요.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와이프가 속초 출장 갔다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거래처 미팅이라고 하는데 연락이 되질 않아서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순진한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들아,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보여줄 게 있어. 저녁에 아들을 만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와이프가 그럴 리가. 통화 기록이랑 호텔 영수증도 있어.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 알겠지. 왜 그 애가 재산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여보, 나 이제 곧 돌아갈게.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속초. 회사 일로 왔잖아. 누구랑 있어?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화 통화 후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얘야, 괜찮니? 어머니, 잠깐 어딜 좀 들러야겠어요. 아들은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늦은 밤이라 인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아들이 갑자기 핸들에 고개를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와이프 말만 듣고.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부동산 중개소 직원이었어요. 사장님 남편 되시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직원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빼돌린 돈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증거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아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으로 서류들이 도착했어요. 이게 다 가짜 도장으로. 내 도장 위조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한테도.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아, 변호사님한테 가보자. 차를 돌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이라고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영이. 아니, 제 전처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그 여자와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를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전 남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속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다정하고 헌신적으로 보였는지. 우리 아들한테도 똑같았어요. 네, 수법이 똑같네요. 처음엔 남편을 감싸고 시어머니와 이간질하고. 전 남편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6년 전 이혼 소송 자료였어요. 저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증거 불충분이었었죠. 아들이 흔들리는 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어떻게 저희를 아셨나요? 친구한테 소문을 듣고 왔어요. 변호사가 전 남편의 진술을 녹음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쓸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아드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우울증 약을. 전 남편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렀습니다. 와이프가 이런 짓을.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 이제 모든 걸 밝히려고 합니다. 그녀의 사기 결혼이 더는 없어야.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전화를? 당신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는 거야? 며느리의 사기가 드러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어머니, 저 죄송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아들은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라고 했어요. 이제 좀 쉬어. 약 먹고. 저는 아들의 휴대폰을 받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와 통화했어요. 어머님,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니 쓰러졌다면서요? 네가 만든 대출 서류 보고 충격받은 거야. 그건 다 남편이 동의한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지. 병원 주차장에서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병실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니? 남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요. 이혼 소송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응급실 의사가 저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해져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 위장 출혈이 의심됩니다. 당분간 정신과 상담도. 어머니,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는 병원 로비에서 계속 서성거렸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경계하며 병실 문을 닫았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면회는 잠시.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실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남편 면회 왔습니다. 면회 제한 중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직 법적인 아내예요. 막을 순 없죠.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보자 심박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가줘. 제발. 여보, 이혼만 하지 말아요. 그럼 모든 걸 돌려놓을게. 며느리가 들고 온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직 돈 다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저 사람 좀 내보내 주세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요. 나가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서류는 경찰에 제출할게요. 당신이 공모자라고. 저는 며느리의 팔을 잡아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님도 아시죠? 아들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동의했다는 거. 무슨 소리야? 대출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남편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순간 아들이 병실에서 모니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환자분이 패닉 상태에 빠지셨네요. 진정제 투여해야. 며느리는 이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증거 충분하죠? 남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보안 요원이 달려와 며느리를 병원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님, 우리 모두 공범이에요. 남편도, 저도, 어머님도. 아들이 2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하는데 아들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얼른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진정해. 천천히 써도 돼. 어머니, 제가 진짜 바보였죠? 와이프 말만 믿고. 퇴원실에서 나오는데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거예요. 아드님 과실로 이혼하자고 하네요. 정신병원 입원 기록을 증거로.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가진 증거가 더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 산소가 있는 공원 묘지였어요. 잠깐 들르고 싶어서요. 아버지 산소 앞에서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아들의 등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더니 제게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 엄마가 있잖아. 그때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제 그만해. 당신이 한 짓 다 알아. 그래? 그럼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고.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단호해진 표정이었어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의 가족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좋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우리 딸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까지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미 고소장도 접수됐고. 돈은 다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시면. 저는 며느리가 그동안 보내온 협박성 문자를 사부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두 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 딸이 이렇게까지.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며느리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키웠네요.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처가집 식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지.
다 망가졌는데. 처가집 식구들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김미영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시어머니가. 피고인은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합니다. 피고의 부당대출과 사기 행각이 인정되어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제지했어요. 이럴 순 없어요. 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도 알고 있었다고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면 제재하겠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당신 진짜 모습을 봤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변호사가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드님 명의의 대출금도 무효 처리됩니다.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어머님, 이제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복수할지. 법정 경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법원을 나왔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겠죠?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저녁에 짐을 싸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제주도로 내려가려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카페를 차리려고 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이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봤습니다. 공항 근처 카페 자리였어요.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처음엔 힘들겠지만 이렇게 서울에 있을 자신이 없어요. 아들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제게 못했던 말들을 편지에 썼다고 해요. 어머니 얼굴 보면서는 차마 말씀 못 드려서. 얘야, 엄마한테는 다 말해도 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를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아니야.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방에서 비행기 표를 꺼냈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예요.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엄마가 믿는다. 현관에서 아들의 짐을 챙기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가끔 제주도로 놀러 오세요. 제가 직접 커피 내려드릴게요. 그래, 꼭 갈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비가 오는 길을 아들이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제주도로 떠난 후 동네 복지관 서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영희 씨, 붓글씨가 많이 늘었네요. 아직 멀었어요, 선생님. 붓을 잡을 때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글씨를 쓰다 보면 복잡한 마음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인생이라는 글자를 써보시죠. 인생. 참 깊은 글자네요. 먹물을 갈면서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영희 씨, 글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부드럽게. 네, 다시 해볼게요. 옆자리 할머니가 차를 건네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한테 연락 왔어요? 네, 어제 카페 오픈했대요. 다행이네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붓글씨는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이제 영희 씨 글씨가 편안해 보이네요. 그런가요? 네. 처음에는 흔들리던 획이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였어요. 어머니, 첫 손님 받았어요. 언제 한번 내려오세요. 아이고, 잘 됐구나. 어머니, 다음 주에 뵐 수 있죠?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그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겠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드시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세요. 돈보다 소중한 건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